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월 13일 1차 설명회에 이어 이번 2차 설명회 진행을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본 행사는 팁스타운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1시간 반가량 진행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하셔서 명함을 스캔하여 주시면 금일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투자형 R&D 확대 방안의 핵심 일환으로 벤처캐피탈과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 민간의 전문 역량 활용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매칭 투자와 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사업 추진에 중추가 되어 주실 운영사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윤세명 과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투자형 R&D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20분 정도 안내드리고 기정원 최용원 실장님께서 공고 관련한 세부 내용을 10분 정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끝으로 해서 금일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정책과 윤세명 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술정책과 윤세명입니다. 그 1차 설명회에 이어서 2차 설명회에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이렇게 관심과 어떤 그 참여의 의사를 밝혀주신 많은 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중에서 그 1차 설명회에 안 오셨고 이번에 2차 때 처음 오신 분들을 좀 한번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차 설명회 때 궁금하신 위주로 Q&A를 하고 그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형 R&D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그 영상의 앞부분이 좀 도입부가 한 1시간 20분 가량 무궁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1시간 20분을 당겨서 한 1시간 20분 가량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뭐 주요 내용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거 위주 대부분 FAQ는 거기서 좀 아마 공유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토대로 좀 저희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 아울러 이제 좀 더 궁금해하시는 이 제안서 작업과 관련한 준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알차게 오늘 2차 설명회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료는 뭐 지난번 1차 설명회 때와 동일합니다만 요 간략한 요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8월 31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언론에 브리핑하신 투자형 R&D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희가 스케일업 팁스의 운영사 모집을 지금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확대 방안의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어떤 그 R&D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AI의 성능 향상 속도가 반도체의 어떤 성장을 지배하는 무어 법칙보다 7배 이상 빠르다라는 보고서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R&D 환경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혁신 주기하고 소비자들의 신기술 수용 속도가 이러할진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R&D의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출연 방식 R&D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부 R&D 전체가 금년 기준으로 한 1.8조 원 가량 되고 이 중에서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방법이 약 한 88%에 달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 시장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어떤 지원하는 게 한 12% 2,200 정도고 이 중에 대부분이 팁스이고 투자형 R&D하고 투자 연계 R&D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실제 투자 방식으로 자금이 가는 사실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투자형 R&D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신규로 시작된 R&D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분야의 그런 각종 소부장 기업이나 이런 쪽은 기술력이 높아도 VC 투자가 굉장히 지금 소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평가 절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번거롭고 또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 그룹의 참여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출연 방식 위주 투자가 굉장히 소외되는 문제, 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쪽 분야의 타겟팅이 미흡한 문제, 운영에 대한 그런 속도감 있는 또 엄격한 그런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투자형 R&D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형 R&D 확대의 큰 축은 네 가지 축이고요. 테크펌 이런 기술 혁신 유망 하드웨어 제조 분야 위주의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형 R&D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용 트랙을 신설해서 운영사 구조를 적용을 하고 팁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정말로 어떤 정책 지정형으로 정말 문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출제를 통해서 지원을 뒷받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생태계 관점에서 활성화하고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형 R&D를 2025년까지 현행 500억에서 한 전체 중소벤처기업부 R&D의 10% 수준인 3천억 규모로 대폭 확대를 하고 제조 하드웨어 분야 투자 비율도 현재 한 60% 내외에서 한 80% 이상으로 타겟팅을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히나 이런 기술 혁신형 유망 중소벤처기업 테크펌을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책임성이 부여되도록 하는 팁스 방식 운영사 구조를 신규로 도입해서 전체 투자형 R&D 한 50% 내외에 걸쳐서 어떤 R&D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들과 또 투자에 대한 안목과 육성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VC들을 갖다 운영사로 선정을 해서 경쟁 협력을 유도해서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스케일업 팁스로 이름을 했는데 기존의 스타트업에서 있는 그 스타트업 팁스와 어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인큐베이팅 하는 개념이 인베스터로 좀 바뀌어 있고 스케일업에 집중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스타트업 팁스는 정부가 지분을 받지 않는데 스케일업 팁스는 정부가 투자를 하면서 지분도 같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큰 차이고 아울러 기존의 출연 방식 R&D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료가 또 따라옵니다. 소액입니다만. 예, 뭐 지원 예시입니다. 정책 지정형은 그야말로 성공 시에 사회적으로 고성과가 예상되는데 정책 지원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일정 비율 정도를 사전에 출제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런 치료제 코로나의 뭐 백신 치료제 같은 또 탄소 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 또는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그야말로 문샷 형태의 정말로 원천적인 혁신 도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출제하고 그에 따라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한도도 대폭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최대 프로젝트상 한 100억 이상 이렇게 투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조도 개편해서 연속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운영이 되도록 별도 기금화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기존의 콜옵션은 이제
투자 기업의 어떤 창업자나 임직원 또는 VC에게 성과 조건이 충족되면은 정부 지분의 60%까지 매입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건 어떤 그 지원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기업들을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 자율성도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R&D로 인정을 해서 과감하게 R&D를 할 때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순위 충당도 적용을 확대해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영사들의 전용 트랙에 대해서는 원스톱 평가를 통해서 신속한 어떤 선정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이게 일관 지원을 위해서 현장 기반의 각종 어떤 지원 효율성도 제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과감한 도전 혁신적 R&D를 중소벤처기업이 해갈 수 있겠다. 또 테크 분야의 VC 투자도 확대하고 어떤 그를 통해서 R&D의 혁신 생태계가 연구개발 서비스 회사라든지 또는 VC들의 어떤 합종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겠다. 아울러 과감한 그런 어떤 도전을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도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테크펌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술 혁신형 하드웨어 같은 이런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유니콘에 해당되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화 성공률도 높아지고 생태계 자생력도 높아질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런 일정 공지드린 바와 같고요.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대면 평가를 거쳐서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넷째 주 정도 되면 최종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운영사를 통해서 유망 기업이 추천돼서 지원 기업이 1라운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금년의 스케줄의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지난 1차 설명의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설명에 이어서 지금 2차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저희 올해 공고에 대한 세부 설명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전과 다르게 그 1차 설명회랑 지금까지 있던 사이에 저희가 유선문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1차 설명회 때 나왔던 주요 질의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고 설명 시에 그거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용원 실장님께서 운영사 모집 공고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용원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안 뜨지? 예, 투자형 R&D 운영사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VC,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매칭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스케일업 단계의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선투자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을 추천하면 저희가 소정의 심사를 통해 정부의 매칭 투자, 연구개발 연계 지원 등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운영사 컨소시엄이 대상 기업에 선투자하고 추천하면 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해서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실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 과정 등의 절차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운영 절차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운영사의 선투자에 대응해서 투자형 R&D와 투자 연계형 R&D 프로그램 두 가지 트랙으로 병행하여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형 R&D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선투자를 거쳐서 추천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 R&D 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모태펀드 재원을 활용해서 운영사가 10억 원 이상 선투자를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 매칭 투자 방식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투자 연계형 R&D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선투자를 거쳐서 추천한 유명 기업을 저희가 매칭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R&D 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부 R&D 지원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출연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은 연구개발 출연금이 되겠고요. 기술혁신 R&D 사업, 시장 확대형 내역 사업의 투자 연계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운영사의 선투자와 R&D 자금을 지원을 하고 최대 2년 6억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부장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형 R&D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도 이렇게 좀 한도가 확대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연계형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연계형 R&D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4년 12억 원까지 1단계, 2단계를 병합해서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최대 42억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병행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란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전문 인력, 지원 역량을 갖춘 벤처 캐피탈과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의 컨소시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운영사는 투자 대상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추천하고 투자를 진행하고요. 그에 따라서 멘토링, 기술개발, 사업화 등 전주기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R&D, 후속 관리,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등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영사는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서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며 3년의 사업권을 보장해 드리게 됩니다. 다만 매년 실적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권이 차등 배분되고 3년 단위의 운영사 자격 갱신 평가도 진행됩니다. 운영사 컨소시엄에는 간접비 방식의 운영비 일부 지원과 콜옵션 인센티브도 부여됩니다. 운영사 컨소시엄의 연계 모델은 배포해드린 자료의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눠드린 자료는 저희가 이게 예시 모델로 이번 신청하실 때 다양하고 효율적인 연계 모델을 좀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유망기업 지원이 가능한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역량과 투자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을 갖춘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전문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회사 등의
이렇게 요건으로 저희들이 그 신청 자격을 정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고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사 컨소시엄의 참여사로 기업의 R&D 전주기에 걸쳐 기술 정보 제공, 과제 기획, 시험,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 회사 등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기적인 R&D 관리, 우수 기술의 선별, 기술 정보 제공, 특허 분석, 시험 분석, 실증 지원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www.smtech.go.kr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과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접수 마감 이후에 기본적인 여건 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10월 2주차부터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운영사 컨소시엄을 선정을 하게 되고 10월 말까지 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청 접수한 운영사 컨소시엄의 개수하고 저희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말씀드린 표준 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세종 본원에서 9월 17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을 해서요. 서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벤처투자에도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선 문의 이외에도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라든지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그 다음에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가 신청 접수 받고 있는 SM텍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를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난 1차 때 주로 많이 나왔던 질문하고요. 저희가 1차 유튜브 실황중계속에서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이렇게 남겨졌던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유선으로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주 물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스타트업 팁스하고 투자형 R&D 전용 트랙인 스케일업 팁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팁스는 잘 아시겠지만 업력 7년 이하인 초기 유망 기술 창업 기업의 이제 R&D 자금을 출연 방식으로 지원해서 창업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스케일업 팁스는 업력과 관계없이 스케일업 단계에 진입한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VC와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의 민간 역량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투자와 연계해서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R&D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팁스와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팁스가 이렇게 크게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사 선정 후에 추천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 분야가 반드시 제조 하드웨어 분야에 해당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또 질문도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형 R&D 전용 트랙 스케일업 팁스의 추천 기업은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는 제조 하드웨어 분야의 이런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추천 비중을 저희가 이렇게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투자형 R&D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비중이 한 6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천 비중을 이렇게 80%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향후 운영사 추천권 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지원 과제 선정 시 저희 정부 이렇게 그 계획이 이 부분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중들에 맞춰 갖고 최종 지원 과제 선정 시 이게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사 자격 요건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신청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신 곳도 이렇게 일부 있었는데요. 모든 그 자격 요건은 저희 접수 마감일, 그러니까 10월 1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게 유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처캐피탈과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 공고에 명시된 자격 요건이 주관사와 참여사 모두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공고에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사업 신청 구비 요건 증빙 서류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유형으로는 투자형 R&D 그 전용 트랙 운영사를 신청할 경우에 제한 사항이나 이제 우대 조건이 있을까요?라는 그 질문도 이렇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상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가진 않았는데요. 공고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한 사항이나 우대 조건은 이렇게 별도로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 투자형 R&D 전용 트랙 운영을 좀 바탕으로 이게 좀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민간 선별 컨소시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향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진행되는 그 공고 과정에서는 저희가 공고문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사항들은 별도의 제한이나 우대를 정해놓지 않고 모두 이제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저촉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이렇게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이렇게 VC와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과의 컨소시엄을 권장한다고 하였는데 VC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과의 컨소시엄을 저희가 권장드린 이유는 VC의 투자 역량에 우수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R&D 역량을 더해서 유망 기술, 중소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창출하고자 하는 게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VC에서 R&D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R&D에 관련한 역량에 대한 부분을 신청서에 이제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도 요 이제 운영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평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요게 이제 그 VC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한가라는 게 질문을 많으셨는데요. 복수의 VC가 그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컨소시엄에 그 참여 가능한 VC의 개수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을 이렇게 두어서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그 공고문단에서 저희 자격 요건단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컨소시엄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VC 개수가 너무 많은 것만이 이렇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VC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제시해 주신 컨소시엄의 그 역할 분담과 구성 차원을 저희들이 평가 과정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 작동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인지를 평가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 참여사로 저희가 그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그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이전 전문기관
특히 이 세 가지 유형을 예시로 이제 공고문에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공공연구기관, 특히 뭐 대학이나 출연연 등이 이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일부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공고에 명시된 그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의 자격에 버금가는 R&D의 인력이라든지 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신청서에 기술해서 충분히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면 컨소시엄 참여사로 신청도 가능하고 이렇게 선정도 가능합니다. 공고에 명시된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선정 탈락 사유가 되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그 요 R&D 역량 보유 쪽에서는 저희가 이게 등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충분히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참여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런 R&D 역량 보유 여부는 운영사 선정 평가 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유형인데요. 투자형 R&D 또는 투자 연계형 R&D에 선정된 기업이 다른 중기부 R&D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도 현장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유선을 통해 갖고도 이렇게 많이 물어주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좀 투자형 R&D하고 투자 연계형 R&D를 이렇게 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자형 R&D는 지원금이 투자 방식의 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게 트랙입니다. 따라서 다른 중기부 R&D 사업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시 수행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단 운영사 추천 기업 선정 평가 시에 기타 R&D 과제와 중복성, 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이미 그 기업 자체에서 많은 그 지원을 이렇게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그 최종 선정 기업을 평가할 때 판단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하고 무관하게 동시 수행이 가능한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연계형 R&D 지원 트랙은 이 앞서 말씀드린 투자형 R&D 지원 트랙하고는 조금 다르게 출연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지원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이 이제 이렇게 대표적이 되겠죠. 따라서 투자 연계형 R&D에 선정된 후 중기부 R&D 사업 수행 가능 여부는 졸업제라든지 동시 수행 과제 수, 혁신 역량 단계 등에서 해당 사업들의 공고에 명시된 지원 제외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졸업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대상 사업, 특히 이제 창업 성장이라든지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최대 4회까지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동시 수행 과제 수도 당해연도 동시 수행 과제 수는 2개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 투자 연계형 R&D에 선정이 되시게 되면 이제 다른 과제 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혁신 역량 단계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지금 사업 관리하고 있는 지침상 투자 연계형 R&D, 즉 이게 기술혁신 사업 내역 사업 안에 시장 확대형 과제에 속해 있는데요. 요거를 지원을 받게 되시면 업력 7년 이내라고 하시더라도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는 지원하실 수 없으시고요. 기술혁신 개발 사업 안에서도 시장 확대형보다 밑에 레벨의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 대응형 과제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실 수 없는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업들의 당해년도 공고문에 명시된 제약 사항들을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는 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향후 지원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큰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질문을 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좀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이외에 그 질의사항 있으시면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온라인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 창에 그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 사항을 정리를 해서 내일 정도 가능하세요? 예, 내일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렇게 온라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게시를 해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공고 내용 설명해 주신 최용원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금 질의사항을 유튜브 상에 올려주시면은 그걸 또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SM테크 그 지금 요 저희 설명 자료에 있는 거기 그 공지사항에 정리해서 또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은 조금 전 1차 때보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 뭐 금일 설명에서도 좀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좀 더 듣고 싶다고 하면 1차 때 올려놓은 그 설명의 자료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질의응답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폴리스 파트너스의 박재일 책임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VC랑 연구개발 서비스 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VC랑 하나의 연구개발 서비스 기관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복수의 연구개발 서비스 기관과 같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방금 저희 공고 설명회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VC 또 복수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별 서비스 기업 기술 분야 R&D 보유 역량을 검증하는 분야에 이제 들어오시는 부분도 복수가 허용이 됩니다. 근데 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는 각 기관들이 역할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잘 내실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실은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개가 많이 들어오면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기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원팀 기능은 굉장히 이완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이제 어떤 절충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내용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뭐 그 안에서 어떤 선정평가 과정에 의사결정을 저희가 하게 될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 3개 이상 VC라든지 어떤 뭐 2개 이상의 연구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이렇게 뭔가 컨소시엄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통상은 그게 그 어떤 시너지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 아직 막고 있지는 않지만 별로 안 좋을 거다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키움 인베스트먼트의 조명수 수석입니다. 방금 그 참여사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는 오히려 말씀 주셨던 그런 시너지 비용이 좀 우려가 돼서 주관사 단독으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주관사의 R&D 역량을 어떤 부분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지, 뭐 R&D 역량을 뭐 어필하면은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참여사가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운영사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건지 그걸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시를 아예 요 공고문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 3페이지를 보시면 아예 거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할 때 그때 R&D 역량이라고 돼 있는 게 R&D, 기술 정보 제공, 시험 분석, 실증, 특허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VC 투자 중 우수 기업수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실적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도 저도 없이 다짜고짜 이걸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물론 의사에 대한 건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만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높게 봐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좀 약하고요. 트랙 레코드가 좀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VC가 그 정도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연구개발 서비스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저희가 권장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쉽게 그냥 열려 있다고 열린 걸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런 트랙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나이트 벤처스 조용호 심사위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투자 연계형 R&D를 신청할 조건이 기업이 만약 졸업과제를 다 했다거나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선정이 되면은 투자형, 투자 연계형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든 것들을 운영사한테 의사결정권을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해당 기업이 둘 중에 어떤 것만 할지 또는 둘 다 할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저희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출연 방식이 이 기업엔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건 못 가겠지만 그도 저도 아닌 다양한 소위 말해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운영사한테 의사결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사 안에는 TO가 내려갑니다. 그게 출연 TO하고 투자 TO가 다 가거든요. 그 총량 TO 안에서 재량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한테는 둘 다 넣는 게 맞겠다. 저 기업한테는 요거만 넣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시고 근데 연중 그 TO를 다 행사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팁스하고 유사하게 TO가 연중 안에 행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TO만큼을 요구하시고 그 해당되는 만큼 저희가 드릴 거고요. 물론 뭐 원하는 TO가 많다고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한정 배분할 수밖에 없지만 의사에 반해서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TO 안에서는 연중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운영사한테 갈 TO를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죽이게 되니까 기업한테 갈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 투자형 R&D가 사실은 그 일반 기존에 작년에 이제 시작했던 저희 투자형 R&D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4차 접수 때는 거의 많은 어떤 수요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1개 기업에 한 40억 가까이 되는 투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트랙은 이제 모든 VC한테 오픈되어 있는 트랙입니다. 개방형 트랙이고요. 기회는 주어지지만 실제 어떤 타겟팅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이완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저희가 발표했던 그 확대 방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60% 내외가 하드웨어 제조 분야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비율이 좀 더 엄격하게 갈 겁니다. 일반형 개방형 트랙에도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 투자하는 거 위주로 저희가 심사를 해간다. 발표된 바와 같이. 그래서 그냥 일반 뭐 이렇게 가끔 비대면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선정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좀 양지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 문의 들어오는 되게 많은 어떤 운영사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선정 결과를 좀 보시고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선정 평가는 뭐 거기 간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면하고 대면의 합산입니다. 근데 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배수에서 탈락을 허들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선정 비율의 한 2배수 이내로 일단 커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면 심사 과정에서 이제 뭐 2배수 이내가 되면 예를 들어 저게 5개 내외를 뽑겠다고 공지가 되어 있으면 10개까지가 아마 컷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단일 하루에 어떤 그 발표 평가를 10개 이상 되면 하루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평가하고 합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개념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발표 평가 때는 이제 서면 대면 합산으로 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한 6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발표 평가 한 6 정도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공고문에 있는 그 자꾸를 명확하게 좀 해석을 문자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확대해서 보시거나 내지는 너무 어떤 뭐 좁게 보실 필요가 없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설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 심사 당시 발표자가 주관사의 대표이사의 발표 원칙인지 혹은 스케일티브스를 운영하는 주관사의 총괄 책임자가 발표를 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업팀 심사가 아니거든요. 운영사 심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운영사 심사는 기본적으로 운영사 총괄하실 책임지실 분이 통상 저희가 법인이라 생각하면 법인격의 실질적인 운영의 핵심적인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부기적으로 충분히 어떤 설명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 다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최대한 잘 어필해 주시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각종 서류 양식의 틀이 굉장히 자세한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셔갖고 잘 어필해 주시라는 요청이고요. 저희가 뭐 저희 틀에 너무 이렇게 뭐 어떤 그 요건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 오히려 하실 부분들 충분히 어필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투자형 R&D 운용사 모집 설명회는 요 전번에 했던 1차 그리고 금일 2차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10월 1일까지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혹은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공고 내용 잘 보셔서 잘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